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새벽에 아마 깨어 계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아마 보셨을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뭐라고 발표하는지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0.75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하나 이제 벌어졌는데, 코인이 폭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까지 이럴지 아니면 내일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장세가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은 0.75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또 하나 뭐 시장을 달래준 어떤 그 단서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영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훑어서 함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쨌건 이 단추를 누르셨고, 뭐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아까 제가 캡처했을 때는 요 가격이었는데 22,000달러를 조금 넘다가 지금 21,500달러, 600달러 요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알트코인은 순환매로 아마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정 짓기에는 좀 모호한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뒤통수를 친 거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0.75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에 대폭락이 있을 거다. 숏을 잡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텐데, 그 분들은 아마 손해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고, 이미 어저께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아마 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셀시우스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하나 쳐가지고 넥소라는,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코인 예치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넥소도 지금 뭐 부실한 암호화폐 펀드로 인해서 감염 우려로 3일 만에 40%가 폭락했다. 셀시우스하고 똑같은 지금 어떤 그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고, 넥소에 뭐 예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크게 문제가 될 일이 뭐 당장 터지진 않겠지만 어쨌건 뭐 나와 있는 사실을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0.75%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발언이 시장 달래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 회의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50bp 내지 75bp다. 그래서 다음에는 7월달이죠. 0.5%나 0.75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요 발언을 하셨죠.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아마 7월달 어느 순간까진 갈 거야. 그래서 뭐 미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이 시작 때 뭐 6월달, 6월달 말이면은 여름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건 뭐 7월달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어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7월달 FOMC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지금 패닉을 두려워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요 근래 이제 폭락이 있었을 때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아마 가장 큰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 발표가 있고 나서 S&P 500 지수가 2.24,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도 긍정적으로 이제 흘러갔어요. 지금 약간 미온적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시장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제가 그 약발이 많이 먹히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옆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 인하,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 검토. 근데 이게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15일 날 이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달 중. 예. 관세 인하 발표가 나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아마 인플레이션 사그러들 거고, 이게 이달 중에 발표할지 아니면 다음 달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뉴스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크라이나 위기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중국에서 갑자기 나섰어요. 시진핑이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위기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현재 상황에. 근데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뉴스 몇 개를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한마디를 던졌고 프랑스에서도 우크라이나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봉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뉴스 몇 개를 찾아보고. 그래서 자세한 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중국이 생각하는 뭐 전 세계 어떤 뭐 거버넌스, 본인들이 조직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한 문장에 사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시는 분들, 뭐 저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 어머니는 오전서부터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면 그 푸틴 대통령 엄청 욕해요. 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근데 우리 대중이 뭐라고 뭐 싫어하건 어쩌건 저쩌건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시면 되게 재미난 문구가 있어요. UN,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 중요한 국제 및 지역 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기 UN과 브릭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UN이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국제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이게 중국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어떤 세력도 신장, 홍콩, 대만 등을 핑계로 중국 내정 간섭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대만을 위시해서 이 언급을 한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원한다. 다극 체제를 추종하겠다는 얘기죠. 제1권 체제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경찰 국가로서 어떤 그 포지션에서 서서히 한 발 한 발 내려온 지가 5년 정도가 지나 있는 현재 상황이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다극 체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요 한 문장에 다 아마 2030년까지 보시면 아마 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실 거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우크라이나 분쟁이 봉합될 수 있다는 확률을 높이는 어떤 그 기사일 수도 있는데, 블링컨 러시아의 영토 양보 여부 우크라이나의 결정 사항이다. 이게 6월 15일 날 나온 얘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의 결정 사항에 담겼다. 그러니까 평화 협정을 맺냐, 어떻게 하냐, 이제 조만간에 결정될. 그리고 마크롱도 마찬가지로 6월 15일 날 오후 7시 24분에 우크라이나 어느 시점 되면 러시아와 협상해야. 그러니까 봉합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FED에서 금리 인상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줘야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하락과 경기가 다시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점이 올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 봉쇄령의 해제 뉴스만 나오면 진짜 완전히 100%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퍼즐이 맞춰진 건 아닌데, 그래도 단 일말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세금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기요금. 그래서 뭐 각종 세금은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거고, 대중교통 요금도 많이 올라갈 거고, 뭐 아시겠지만 하여튼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투자를 했는데 해칭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많이 잃었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향후에 몇 년을 두고 2030년까지를 보면 분명히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른 어떤 자산에 투자하셨던 분들보다 아마 많은 자산을 불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맷 월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팔로워가 62만 1000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도 하시나 봐요. 그리고 도지코인 추종자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지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1달러를 넘기지 못하면 본인 유튜브 채널을 닫겠다. 이거를 그냥 삭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100%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뭐
어느 정도 뭐 본인도 뭔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있겠죠. 유튜브도 제가 보니까 26만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지금 현재 70원을 못 넘는데 어떻게 1달러를 넘을까? 이 사람도 나름 분석한 어떤 그 매크로가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채널 삭제까지 한다는 거창한 발언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도지코인이 1달러를 넘어간다면 다른 알트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넘어갈까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실제로 올해 연말에 중간 선거가 대비해서 만약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장세, 진짜 실제로 뭐 도지코인이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지금보다 몇 배, 몇 배 뭐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마 확실한 결정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리세션이 내년에 올 거라고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여기 보면 5년 후에도 지캐시의 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캐시 사우스코리아. 제가 오늘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중간에서 아마 탈락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리 실버트가 한 얘기를 듣고 지캐시를 사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뭐 지금은 뭐 사기꾼이다라는 얘기도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하다못해 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도 듣더라고요. 제가 뭐 누구한테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누가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베리 실버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025년까지 뭐 6만 달러 간다. 그럼 저는 거기다 물음표를 던져봐요. 과연 왜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막 이렇게 뒤져서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한번 결정이 내리면 중간에 의견이 변복을 안 해요.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고 한국 시장에서 상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비단 G캐시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그런 면이 없으면 크게 이 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큰 돈 못 벌어요. 98%, 99%의 사람은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이분같이 확실한 본인만의 어떤 그 신념이 없으면 이 신념을 받쳐주는 건 아마 논리적으로 분석된 자료에 확실한 이제 장기간의 검토를 통해서 아마 이런 확신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분은 5년 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ETF까지만 봐도 이게 ETF가 5년 후까지 갈까요? 5년 후에 이게 승인될까요? 내년이면 비트코인이 승인 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아마 G캐시라든가 뭐 이더라든가 분명히 이제 승인이 서서히 나기 시작할 텐데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제가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과 메카트로닉스가 여기저기 막 창궐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코인 투자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 일부러.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투자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주 5일이 뭐 할까 말까 했었는데 주 5일이 그냥 지금 현재는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주 4일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10명 중에 8명 주 4일 근무제 긍정적이다. 83.6%.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주 5일째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이 더 윤택해졌나요? 주 4일째가 되면 여러분들의 임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보장되는데 주 4일을 근무해 줄 수 있는 직장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주 4일째를 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뭐 독일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될 텐데 거기다가 이제 기본소득제가 서서히 사이드적으로 이제 됐다가 공인된 정책으로 수렴되겠죠. 그러기 시작할 거예요. 대중한테는 썩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제 주 3일 얘기 나오고 그러겠죠. 인간이 이 사업 영역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분포가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런 데 빼고는 나머지 것은 다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서부터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5일 전인가 이 뉴스를 본 걸로 기억하는데 자율주행 4단계 레벨 고도 자율주행 주변 환경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 불필요 이게 자율주행 4단계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강남 대로변에서 이게 테스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5단계가 마지막이거든요. 2025년이면 상용화 될 거다란 얘기가 있는데 5단계가 상용화 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이 범주에 들어가고 자율주행이 될 정도까지 AI가 고도화되고 정책이 현실화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업무나 육체적인 일들 그런 것도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멀지 않았단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피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미 민감해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건 중요한 건 코인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 나중에 크게 아마 후회하실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개소리냐 지금 나는 죽겠는데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많은 일들이 향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숫자만 보고 모든 것을 판별하지 마시라고요. 예. 제가 2016년도에 코인 투자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저 사기꾼 소리 들었어요. 지금 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제가 지금 사기꾼 얘기 듣죠. 코인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또 많이 변할까요? 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지만 또 다시 폭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수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선 사실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보다 4차 산업을 키워서 코인 산업을 띄우고 거기서 가장 큰 세수 창출을 해야 될 항목이 사실은 이쪽이거든요. 크립토커런시 산업. 넥슨 같은 경우도 이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컴투스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마 되게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투자를 했는데 견뎌야죠. 그리고 분할로 요즘 같은 상황에 분할로 매집하실 분들은 매집을 하시고 비트코인 10,000달러를 기다리신 분들은 10,000달러에서 기다리시면 되고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확신을 가지세요. 밀어붙이세요.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